여러분, 중국 경제 성장률의 쇼크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5.5% 올해 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경제기관, 투자은행에서 4%대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는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렸습니다. 와, 충격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충격이실 거예요. 이게 세계은행이 당초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적어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5%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5%. 그러면 2.2%포인트를 지금 내려잡은 거예요. 2.2%포인트를. 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 규모가 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는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이 5.5%를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실업률이 안 나거든요. 실업률이 없어야지 사회 불만이 적어지고, 사회 불만이 이게 적어지면 공산당 체제가 계속 유지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8%까지 떨어진다면 아마 중국의 실업률도 엄청나게 넘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쇼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은요, 8.1%에 성장했어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2.2%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로 만약에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 중국의 큰 대륙이 그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개도국의 성장률을 보다가 중국이 뒤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990년 이후로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1% 성장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6.4% 성장할 거라 예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최악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최악을 넘어서 상황이 진짜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8%라면 여러분 보세요. 지난 1분기에 4.8% 성장했거든요. 2분기에 0.4%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요. 3분기는 이것도 0점대가 될 가능성, 아니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경제의 충격파는 어떨까요? 우리 경제의 충격파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다 예상합니다. 세계은행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추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세계 언론에서는요, 한국 경제의 충격이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어떤 수출 자체가 세계 경제 상황의 바로미터거든요. 한국의 수출이 좋으면 좋은 만큼 세계 경제가 점점 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꼬꾸라지면 세계 경제가 침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계은행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8%까지 떨어진다 하니까 이거 한국 경제에 중국 수출 큰일 났구나. 사실 대중 경제 수출이 여러분 지금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많을 때는 25%까지 가고요. 적을 때는 23%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홍콩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많게는 30%, 적게는 26%까지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수출 쉽지 않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생겨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대중경제 수출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9월에 조금 좋아졌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8억 9,500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내내 적자 기록했습니다. 6월 달에는 12억 1,400만 달러까지 늘었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9월 20일, 9월 30일 전체로 가면 대중경제 수출이 계속 흑자를 내면 다행인데 흑자를 못 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경제에 충격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요. 결국 대중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요. 대중무역수지가 악화가 되면 될수록 지금 대한민국 전체 무역수지는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9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숫자예요. 291억 3,200만 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심각하죠. 8월에 94억 7,400만 달러까지 최악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둔화가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충격의 상황으로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위안화 원화 이 사이에 어떤 환율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위안화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안화 환율은 지금 포치죠. 연말까지 가면 7.3달러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7.3 위안까지 간다고 합니다. 1달러당.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요. 원달러는 또 올라갈 거예요. 우리 경제의 어떤 수출이 충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위협까지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분석입니다. 여러분 세계은행이 분석한 것을 보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2.2%포인트를 낮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적게 낮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보거든요. 참 상황이 점점 나빠지죠. 좋아질 날 올 거예요. 경제라는 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으니까 내리막의 끝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정확히 찾아야 되는 것. 그거를 찾아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쌓아두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은 나빠질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현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